문제는 또 뭐냐면은 미국 쪽하고도 지금 약간 좀 삐걱거릴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사실은 이제 군사적 물리력이 동원이 되는 맞습니다. 건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한 군사 이동.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부대 정도가 일부 그 헬기도 떴지만 서울 시내에서 장갑차를 목격했다. 이러한 그 일부 사진들도 나왔었거든요. 잠시지만. 그래서 군사적 이동이 있었고 주요한 군사적 이동이 있었고 그것이 또 수도권이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리가 미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닌데요. 아니죠. 과거 70년, 80년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통보를 한다든지 알려주는 절차는 있어야지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해야죠.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NSC 그러니까 즉 저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악관 거기 대변인한테 질의를 보냈더니 답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발표 즉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 이제 국회에서 해제 표결되고 나서 NSC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우려스러웠는데 국회가 해제를 표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해제합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즉 상황 종료다. 아니요. 상황 즉 종료고. 불만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상황은 종료됐지만 이제 사실은 이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어저께 이제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이게 계엄령이 영어로는 말입니다. 밀리터리 로랍니다. 군사법. 이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밀리터리 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막 후진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제일 안타깝고 진짜 뭐 쪽팔리는 게 이런 건데 일론 머스크가요. 저 사람 어저께 저도 봤는데 그걸 해가지고 와우 하면서 막 돌렸어요. 맞습니다. 엄청 돌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로우하고 연결되어서 주로 나오는 사진들이나 국제 뉴스가 어디 있거냐면은 영국계 많아요. 영국이 아프리카 보도할 때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에 쿠데타도 많고 하니까 그런 외신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K-팝에 K-뷰티 오징어 게임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이미지가 최고로 높을 때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되는 나라처럼 보이게 만든 것 때문에 나라가 된 거죠. 나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된 거군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낸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정도로 후진적인 나라인가? 오히려 저는 했지만 마샬로. 맞지만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의 수단인 국회를 통해서 어쨌든 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점을 좀 더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부분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식하는 분들은 내 주식, 내 주가, 한국 주식, 한국 기업들 실적 이런 것들에 미치는 거. 당장 제가 아침에 조금 더 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외국에서 오는 공연단이 엄청 많습니다. 뮤지컬부터. 그런 공연 쪽에 계신 분들에 따르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비상계엄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자국민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한국 여행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 어저께 이제 밤에 쫙 이제 외국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4일 그러니까 영국 외무부가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계엄령이 해제가 됐지만 이후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주한미군 대사관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우크라이나도 SNS를 통해서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이 네. 침착함을 유지하라. 그다음에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한테 네. 구체적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 이렇게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요. 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약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이고 그런 우려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었다가 해제됐기는 했지만 했다.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민노총이 파업 시위에 들어간다. 총파업을 들어간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정확하게 방금 외신 인용인데 정말 안타까운 지점인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네. 주말마다 도심 시위 동력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네. 재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면서 네네. 이미 한풀 죽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무죄 나왔지만 네. 다들 저건 2심 가면은 네. 다시 충분히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만 어쨌든 선거법 위반되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상당히 적전 분열 네. 사태를 빚어서 너무 제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일정이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이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네. 집회가 얼마나 모일지 이번 주 사실 집회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네. 진짜 10,000명도 안 모여가지고 네. 민주당 스스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뭐였냐면 차로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네. 여의도로 와 주십시오였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하고 비상계엄의 강도 지금은 해제가 됐고 군사적 조치 수단 동원되는 군의 수단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수적인 양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첫 번째 할 때 이재명 대표 되게 약간 좀 긴장한 표정도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이동할 때는 그러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첫 메시지였거든요. 그 메시지가 계속 유효하다면 지금 길거리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예.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한다 그러고 또 이시바 총리도 내달 방안을 변경 가능성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우울한 그런 날인데 이 지금 CSIS라고 이 저기 있잖아요. 싱크탱크. 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앤디 김인가요? 앤디 김이 여기 활동하시던가? 그렇죠. 앤디 김이 이제 요런 전략적인 요런 부분에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상원의원 당선자죠, 이번에. 네.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미래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시 제목이 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이 불확실하다. 거리 시위가 확산되면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마디가 그게 국민 여러분 여의도로 와서 저를 지켜주십시오인데 네. 자 이제 국회에서 저게 됐기 때문에 네. 그 동력이 그대로 네. 이제 거리 시위로 해서 광화문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네. 저 이게 어떻게 번질지 이걸 네. 또 앤디 김이라고 미국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이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만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왜 한 겁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내일 또 대통령실에서 무슨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떤 입장 발표요? 한동훈 대표나 국힘에서 요구한 대로 탈당?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예상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의 느낌으로 정말 이건 정말 내피셜인데 저는 대통령이 이 계엄이 실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휘어질 바에야 부러지겠다라는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오늘 하루를 이제 지켜보고 나서 오늘 하루 어떤 사인이 용산에서 나올 것인가.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이 일을 감행한 이유가 오늘 나오는 반응으로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를테면 조용히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준비 없이 저지른 계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의 향후에 이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휘어지는 대신 부러지는 거를 선택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